오늘 준비한 첫 순서는요.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산업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산업 전문 기자죠. 한경닷컴의 유정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유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 첫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교육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별 전문 인력 확충과 스포츠 기반의 산업 인력 양상을 위해서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공모 사업을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진학은 네. 물론이고 이 스포츠 산업체로 이직이나 전직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이 왜 필요한지가 또 궁금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그 관계 법령을 좀 살펴보면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정부가 2009년부터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 산업체들에서는 취업난이 심하다고 하는데 마땅히 쓸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요. 두 종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뭐 기획이다, 영업이다, 마케팅이다, 해외 업무까지 다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를 찾거나 또 한 가지 경우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스포츠 관련된 전공자들이 많이 필요한 회사인 것 같으나 네. 막상 그 회사가 찾는 분들은 뭐 이공계나 디자이너나 뭐 이런 해외 무역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애타게 찾는 경우 이런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인데요. 네, 앞서서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공모 사업을 실시를 해서 기관을 선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선정 결과가 궁금하네요. 네, 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요,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는 사업과 그리고 운영비, 그 정부가 선정한 그 지정기관에 사업비를 내리는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기존의 지정기관을 좀 살펴보면요. 전국에 5개 대학교인데요. 경상권에는 동명대, 대구대학교, 전라권의 호남대, 목포대, 경기권의 단국대학교 등이 네.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운영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모두 4개 학교이고요. 그중에 3개는 기존의 지정기관으로 선정됐던 대학들이고 네. 1개의 신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해보면 이번 선정으로 전국적으로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은 모두 6곳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곳은 호남대, 순천대, 단국대, 동명대 이렇게 모두 4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6곳의 대학들이 앞으로 어떤 교육을 펼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호남대학교부터 좀 살펴보면요. 그 스포츠 레저 학과를 중심으로 스포츠 레저 이벤트 전문가 과정과 그리고 스포츠 시설 경영 관리 과정 등을 통해서 5월과 8월, 8월부터 11월까지 이 총 90시간씩 운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지정기관과 지원 사업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학교가 바로 순천대학교인데요. 순천대학교는 사회체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스포츠 산업의 창업 전문가 과정을 개설을 하고 네. 그 지역 특화 산업과 스포츠 관광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서 5월부터 11월까지 각각 96시간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 단국대학교는 스포츠 마케팅 과정이나 청년 창업 CEO 과정, 그리고 스포츠 행정과 전문가 과정 등을 통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요. 네. 동명대학교는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과정과 피트니스 산업 부분에서 특화된 과정을 만들어서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총 84시간을 과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선정된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들이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좀 공통으로 지켜야 할 대원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원칙인가요? 네, 이 선정기관들은 각자 특색에 맞는 이런 스포츠 산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먼저 이제 교육 대상이 누구냐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바로 지역 내에 있는 스포츠 산업체나 스포츠 시설업 이런 부분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같은 이제 재학생들도 포함은 됩니다. 네. 그 특징적으로 스포츠 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해서 이 그 대상을 체육 계열로 국한하지는 않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다만 대학들이나 대학원들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학과 과정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참여율을 30% 미만으로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인원은 각 과정당 한 40명 이내, 연간으로 치면 120명 이내로 소수로 해서 집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네. 교육 과정은 이론 중심이 아니라 지역별 스포츠 산업 수요와 그 기반들, 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실습이 이루어져서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이런 실질적인 교육들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교과목이나 교육 형식에 대한 이런 부분에 제한은 전혀 두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진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평가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후 평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먼저 이번 선정 사업의 추진 체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평가하고 국비를 지원하고 정산하고 감독하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네. 아울러 이제 지자체는 해당 기관에게 국비와 같은 비율 1대1 매칭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1억이면 같은 비용의 1억. 뭐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을 지방비 재원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내려주고 정산하고 하는 업무에다가 그 지자체 특성에 맞는 교과 개설하는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맡습니다. 교육 운영과 뭐 시설 장비 이런 부분들의 지원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학교 내에 있는 장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선정된 대학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 수행 기간은 올 4월부터 그 12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한 번에 선정되면 5년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업 평가를 거둬서 이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여부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기관 선정 결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별로 스포츠 유망 산업이 많이 육성이 되고 스포츠 산업이 보다 더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